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과 같이 라운 화이트햇이라는 회사에서 화이트 해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빛을 가지신 여러분들 앞에 서니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나만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 해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하죠.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해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킹이란 하고 제가 화면에 되게 어려운 말들은 많이 적어놨죠.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래의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동작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커는 무엇일까요?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해커의 종류에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섭고 그런 이미지의 해커는 블랙 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해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킹 기술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반대로 화이트 해커는 그러한 해킹 기술들을 올바른 윤리의식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커를 말합니다. 저는 현재 화이트 해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 해커가 어떤 거냐, 해커는 어떤 일을 하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약간 생소하고 특이한 화이트 해커가 됐을지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가 당연히 있었겠죠. 저는 학생 때 어떤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도전들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중학생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중학생 때는 그냥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막 PC방에 가서 서든어택도 하고 뭐 카트라이더 요즘은 안 하시나요? 카트라이더도 하고 많은 게임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약간 반항아였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많이 노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이 놀고 뭐 연예인도 따라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용돈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러면 우리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 바다 여행을 가보자. 지금 아니면은 언제 신나게 놀겠어?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돈을 모으는데 가장 뭐 쉬울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법은 집에 있는 안 쓰는 옷들이나 신발들이나 뭐 가방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였어요. 어차피 집에서 안 쓰는 거니까 팔아도 뭐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고. 그래서 막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쉬울 줄 알았어요, 솔직히. 100만 원 금방 모으겠지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옷을 다 가지고 와서 정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코디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입고 사진을 찍어야 또 잘 팔리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또 문자로 막 답변해줘야 되고 그걸 포장해서 배송까지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서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도 이게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이때 좀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힘들어도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거의 3, 4개월 만에 목표치로 했던 100만 원을 모았고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그래도 내가 친구들이랑 뭔가 같이 계획하고 같이 하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마냥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 때 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야자를 밤 늦게까지 해야 됐고, 그리고 대학에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교를 찾아봐야 됐고, 내가 어떤 학과에 맞는지 그런 것들도 다 혼자 찾아봐야 됐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 도전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 8시까지 등교를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자를 하고 집에 1시에 들어오고 막 중간에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되나? 난 친구들이랑 언제 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다닌 학교가 약간 특이했거든요. 저는 대전 성모 여자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고, 종교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계획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재밌게 했던 활동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공부는 아니에요. 공부는 재미없었어요. 첫 번째, 학습 플래너를 쓰는 거였어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플래너를 쓰는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전교생이 이걸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써야 되고, 그리고 매주 아침마다 수녀님께서 검사를 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를 봤는데 막 색깔펜으로 예쁘게 막 그림 그리고 꾸미고 있고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막 아기자기하고 막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를 좀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막 스티커도 붙이고 오늘 야자 시간에 뭐 하지? 막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제가 여기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잘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 계획도 나름 잘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니 실천하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하면서도 내가 뭔가 계획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제가 2번째로 좋아했던 활동은 과학 동아리 활동이에요. 이걸 왜 좋아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야 되죠. 야자 시간에 혼자 공부해야 되죠.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주말에도 도서관, 학원, 집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놀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께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뭔가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학 동아리를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할수록 내가 노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논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고, 과학 실험이라던가 아니면은 과학 캠프에 참가하던가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 있는 과학 동아리들과 연합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상 받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장 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받아서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치킨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칭찬받고 용돈 받고 하는 재미에 교내에서 열리는 글짓기 대회, 말하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 이런 대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 참가했던 대회 중에서 가장 저한테 의미 있는 대회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대회거든요.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대회였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로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마케팅 측면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이 대회를 하면서 되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와는 완전 다른 내용인데 진짜 신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너무 어렵다. 내가 학생인데 내가 경영을 어떻게 해?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이제 뭐 밤도 새고 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책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실제 뭔가 만들어보고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흥미를 느끼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꿈이 딱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저도 그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회를 하면서 제 꿈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구체적인 꿈보다는 나는 과학이랑 경영이나 뭐 이런 인문적인 소양들을 모두 합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이 되게 추상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꿈을 이제 가지고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이 성장을 위해서 제가 어떤 학교로 가야 될까? 어떤 과를 가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글로벌 융합산업공학과라고 있어요. 이 학과에서는 뭐 경영이나 경제, 뭐 IT나 이런 과학적인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라서 이 학과는 내 학과다. 나를 위해 있는 학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뭔가 정말 많이 배우는데 정말 얕게 많이 두루두루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컴퓨터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고 나만의 뭔가 특기, 나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이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이때부터 정보보안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부는 학교에 있는 정보보안 동아리 CSS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서 뭐 스터디도 하고 내부 세미나도 하고 선후배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그런 도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쿠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정보보안 동아리 학생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커뮤니티도 생성하고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직접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까지 전국적에 있는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현재 과학기술정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보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이제 교육생으로서 정보보안에 경험을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멘토님들 그리고 현재 함께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교육생으로서 약 8개월간 정말 소중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BOB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게 정말 많은데요. 당연히 정보보안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얻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그리고 정말 재능 있고 열정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인생의 멘토이신 화이트 해커 이종호 해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실력 있으시고 유명하신 해커인데 제가 사실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처럼 저도 화이트 해커를 처음 봤을 때 와, 멋있다. 진짜 신기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화이트 해커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소명의식,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저의 인생의 멘토님을 딱 만났을 때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해커로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내가 가진 능력들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멘토가 되어서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라온 화이트햇에서 화이트 해커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멘토이신 이종호 멘토님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열정을 가지신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회도 참가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공모전이나 여러 연구도 끊임없이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도 당연히 고민이 있겠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저도 사실 정말 고민이에요. 저도 화이트 해커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리고 무슨 활동들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화이트 해커로서의 어떻게 꿈을 찾게 됐고 제 학창 시절은 어땠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되는지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어떤 미래의 진로를 가져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길을 걷다 보면 길이 없어질 때도 있고 길이 끊길 때도 있고 길에 잘못 들어서 헤매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길을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여러분들만의 길을 만드시면 되고 어쨌든 도착지,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만의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도전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실패예요.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만의 길을 찾아서 걸으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